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증시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물론 미국 증시는 조금 느낌이 한국 증시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미국 증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초록불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엔비디아는 뭐 잠깐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춤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본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면은 12월이다 보니까 이제 12월이 지금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공부하면서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를 과하게 하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막 하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 생각은 그렇게 크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계속 막 하락을 하다가 190달러 때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오라클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 투자를 막 과도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빚이 과연 이렇게 진짜 매출이나 그런 수익으로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일라이릴리도 근데 일라이릴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을 보이곤 있지만 완전 초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미국 증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증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증시 현황 봐보면 다우 산업은 0.6%까지 상승을 했고, 나스닥 종합은 0.65%, 네, S&P 500은 0.54% 상승을 해서 6,849포인트까지 이렇게 오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요 뉴스를 한번 봐보면 외국인 주식 사자, 그 다음에 달러 실수요. 그 다음 환율 1460원대 공방이다. 예, 어떻게 보면 환율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돈이 되게 IMF 때처럼 되게 안 좋아질 거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는 뭐 IMF가 과거의 IMF 시절 때처럼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한국이 계속해서 수출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되면은 그 돈을 받게 될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과거의 어려운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과도한 투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현금을 갖고 있긴 하되 그 현금을 좀 달러로 부분적으로 전환시켜 놓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조정 시기 때 자기가 평소에 봤었던 조금 펀더멘탈이 튼튼하지만 지금처럼 좀 하락을 했을 때 그 하락된 기업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버핏의 마지막 2조 베팅 서학 개미도 따라 샀는데 경고. 이 뉴스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입니다. 네, 전 세계 상장사 매출 5위라고 하는데요. 근데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CEO 피살, 그 다음에 의료비 급등 등 기업 악재에도 워렌 버핏이 2조 원 순매수했다. 그 다음에 서학개미도 동참했다. 그다음 반독점 조사겠죠. 반독점 조사 사업 모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뭐 메디케어, 그다음에 메디케어드, 개인하고 가족보험, 단기보험, 치과보험, 그다음에 고용주 제공 플랜을 포함한 건강보험 옵션을 살펴볼 수 있는 헬스케어 그룹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년짜리 정도의 차트를 봐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 625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최고. 근데 지금 200달러 때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329달러 정도까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네. 전체 차트로 봐볼까요? 전체 차트로 봐보면 이때 어떻게 보면 자, 이때가 바로 급하락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번 연도 4월 달 때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근데 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가 2025년도 2분기인데 이 2분기 때 워렌 버핏이 2조 원대 정도 자, 2조 원대 정도 베팅을 한 거예요. 네, 2분기 때 베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네. 근데 그 베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던 기업도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을 통해서 조금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기업의 PER은 16.71배 그렇게 높지가 않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겠지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 어떻게 보면 보험업이라는 좀 고전적인 산업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기술 기업처럼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없을 확률도 높습니다. 네. 그런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락을 틈타서 저가 매수에 나섰고, 그 다음에 국내 소학개미들도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올 들어서 주가가 35% 정도 폭락했고, 다우존스 꼴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사실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S&P 500과도 이렇게 연간 수익률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최근 부진에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죠. 439조 원. 전 세계 보험업종의 대장주다. 네. 보험업 중에,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보험업 관련된 산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을 했을 때 2분기 때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무래도 보험 업종의 좀 대장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름세를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총 2위인 중국 차이나 생명보험과 격차가 70%나 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연매출은 전 세계 상장사 가운데 5위다. 그러니까 매출도 높고 보험업에서 1등이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되게 버핏이 좋아하는 조건들이 몇 개 겹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보면 MA 플랜 시장 점유율도 29%나 돼요. 네. 그래서 사업은 크게 보험 부문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의료 서비스 부분도 다루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과 보험이나 의료 서비스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더 돈을 많이 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부터 병원, 의약품 유통, 그다음 컨설팅까지 제약을 제외한 의료 산업 내 완전한 수직 동기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약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데 그 신약 관련된 의약품 유통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 산업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지금은 주가가 하락했지만, 자, 2024년 11월 4일 날 갑작스럽게 창사 일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CEO가 살해당했어요. 네. 지급 거부 관행에 불만을 품은 루이지, 맨지오니에게 살해당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봐보면, 미 법무부는 이후 보험 부문의 공공의료 지불금 부정수급 여부 및 옵텀 부문의 반독점법 위반에 그러니까 반독점법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과거에 구글이나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처럼 테크 기업들처럼 한 회사가 너무나 많은 독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로 보면은 경제적 혜자와 연결이 돼 있고, 근데 문제는 공공의료 지불금 부정수급 여부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일로 돈을 벌었으면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급등한 의료비도 실적을 갉아먹고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공격적으로 미국의 공공보험 제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가입자를 확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가입자들이 회사의 예상보다 많은 의료 지출을 확대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이 독이 됐다.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좀 급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가입자 정비 등을 통해서 내년에 공공보험 가입자 100만 명을 덜어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잘라서 또 돈 벌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과연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버핏이 지난 2분기에 유나이티드 헬스 지분을 504만 주를 매수하자 시장에서 가치 투자의 대가가 주가 정상화에 베팅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의 핵심 경쟁력인 보험, 병원, 유통 일원화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볼까요? 만약 미 법무부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옵텀의 수직 계열화 모델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면 이는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국가 측에서 흔들릴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버크셔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없는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을 바라봤을 때는 매력적일 수 있다. 3년 이상을 바라봤을 때는. 자, 여기에서 3년 이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네. 자, 차트에 한번 저희가 차트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한번 재무 정보도 봐볼게요. 자, 재무 정보도 봐보면 자,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분기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하락했고 순이익도 하락을 했습니다. EPS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지금 약간씩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하락하고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자,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봐보면 매출액이 작년 2024년 9월 달부터 봐보면 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매출액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근데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현금이나 순이익과랑은 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순이익 마진율이 사실 영업 마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업이익 마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순이익 마진율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나와서 이게 남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불릴 수 있지만 순이익이나 마진이 너무 낮아서 지금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뭐 버핏이 투자한 이유는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투자를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자산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장기 부채를 봐보면, 부채를 봐보면, 부채도 계속해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부채도 아직도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총 부채를 보니까, 총 부채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빚이 조금 많은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빚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버핏처럼 뭐 3년 이상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독점 조사나 이런 미국 법무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좀 지켜보고 나서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도 그때 가도 사실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주가상의 큰 변화도 있지는 않고 일단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헬스케어 그룹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뉴스도 봐보면 헬시 차기 미국 페드 의장 지명시 기꺼이 맡겠다라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지금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방 의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미국 우선주의가 좀 더 강해질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는 미국 증시 JP 모건이 내년 S&P 500 8천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계속 가면은 물론 지금 수준보다 좀 더 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연도에도 지금 사실상 봐보면 자, 지금 거의 7천대까지 갔었죠. 자, 6,920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번 연도 최고. 그러면 뭐 거의 뭐 내년에는 7천 넘어가고 8천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도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서 당연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뉴욕 상하이 증시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엔비디아 다시 뜨나?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시총 1위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기준으로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미나이 3가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그리고 자, 그다음 돈나무 언니가 167억 털었지만 테슬라 0.84% 정도만 상승을 했다. 매도를 했는데 테슬라가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안 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네. 자, 그 리튬이 수요 폭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리튬.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 유가나 뭐 이런 금 같은 것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 같은 걸 우리가 주기적으로 좀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얼마나 풀고 경제가 좀 진짜 안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선도 갖고 우리가 투자 공부를 좀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살펴봤고요. 또 다른 재미난 그리고 좀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핀 랩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